안녕하세요. 심심한 철원입니다. 여러분, 한국 증시는 아시아 2위가 될 수 있을까요? 어, 현재 한국 증시는 아시아에서 몇 위일까요? 지금 중국, 일본, 홍콩, 인도, 대만에 이어서 대략 6위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가 앞으로 그 일본을 추월하고 아시아 2위 시장이 되는 것은 가능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더 커지고 방산이나 조선, 원전, 바이오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대기업이 몇 개 더 나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이 아시아 2위 증시가 되는 문제를 단순히 대기업 몇 개가 더 생기는 문제로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이미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조선도 있고, 방산도 있죠. 원전도 있어요. 그런데도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좋은 기업이 없다는 것이 아닌 거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좋은 기업이 만들어낸 가치가 한국 증시에 제대로 쌓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가 정말 아시아 2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 그리고 투자자는 어떤 신호를 확인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성공시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존 기업 안에서 새로운 사업이 성장하고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커지면 원래는 그 기업의 가치가 함께 올라가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성장 사업이 성공하면 대체로 모 회사의 기업 가치가 함께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종종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잘 되는 사업부를 물적 분할합니다. 그 사업부를 자회사로 떼어냅니다. 그리고 그 자회사를 다시 상장합니다. 그러면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주식시장에 상장됩니다. 새로운 대형 상장 기업이 하나 생긴다는 점에서는 좋아 보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기존 모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원래 자신이 투자한 회사 안에 있던 성장 사업이 밖으로 분리되고 그 성장 사업의 가치가 새로운 회사의 주주들에게도 나뉘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열심히 욕조에 물을 채우는데 욕조 아래 배수구도 함께 열려있는 시장과 비슷한 거예요. 기업들이 열심히 성장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매출을 늘리고 기술을 개발하죠. 그런데 그 가치가 기존 상장 기업 안에 계속 축적되지 않고 분할과 재상장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이 분리돼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상장된 사례가 대표적으로 자주 언급되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새롭게 탄생했고 한국 증시 전체로 보면 대형 상장 기업이 하나 더 생긴 거죠. 하지만 LG화학의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자신이 투자했던 핵심 성장 사업이 별도 회사로 이동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할과 자회사 상장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업을 전문화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새로운 성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기존 주주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가입니다. 새로운 회사의 가치가 커지는 동안 기존 주주가 성장의 열매에서 제외된다면 투자자들은 그 한국 기업의 성장성을 믿더라도 장기 보유를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아시아 2위 증시가 되려면 단순히 대기업 숫자만 늘어나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성장이 기존 주주의 자산 증가로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중복 상장과 어떤 무리한 쪼개기 상장, 그리고 대주주에게만 유리할 수 있는 합병과 분할 간행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그 성장의 결과가 일반 주주에게도 공정하게 돌아온다는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이것이 좋은 기업의 가치가 한국 증시에 계속 쌓이게 만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주가는 아주 단순하게 보면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기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가, 그리고 시장이 그 이익에 몇 배의 가치를 붙여주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연간 1조 원을 버는 기업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은 시장에서 10조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어떤 기업은 20조, 또 어떤 기업은 30조를 인정받습니다. 이익은 똑같은데 1조 원인데 똑같이 1조 원인데 기업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차이는 시장이 그 기업의 미래와 경영진, 제도와 주주 환원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주로 첫 번째에 집중해왔죠. 수출을 늘렸고요. 공장을 지었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기업 이익을 키웠습니다. 한국 기업은 실제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약했습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시장이 높은 평가 배수를 붙여주는 힘이 부족했죠.
같은 1조 원을 벌어도 미국 기업에는 높은 배수가 붙고 한국 기업에는 낮은 배수가 붙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단순히 한국 기업의 성장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투자자에게는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대주주가 일반 주주보다 우선될 수 있다는 걱정, 기업이 번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쌓아둘 수 있다는 걱정, 합병이나 분할 과정에서 어떤 일반 주주가 해줄 수 있다는 걱정, 또 뭐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걱정, 이런 것들이 모두 한국 기업의 평가 가격을 깎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또 있거든요.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이 2배가 되려면 기업의 이익이 반드시 2배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기업 이익이 30%나 40%가 성장하더라도 동시에 한국 기업에 붙는 평가 배수가 올라간다면 한국 증시의 전체 시가총액은 이익 증가율보다 훨씬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아시아 2위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한국 기업이 2배로 성장하는 것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벌고 있는 돈을 제값에 평가받는 것이 더 빠른 길일 수도 있겠습니다. 밸류업 정책의 핵심도 단순히 그 배당을 조금 더 늘리라는 데 있지 않아요. 기업이 보유한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또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주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돌려줄 것인가를 시장에 설명하라는 겁니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요,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정책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과 한국 자본시장에 붙어있던 불신의 어떤 할인율을 낮추는 과정인 거죠. 한국이 아시아 2위 시장이 증시가 되려면 외국인 자금만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한국인의 자산이 한국 기업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돈이 생기면 주식보다는 아파트를 먼저 떠올렸죠. 그거는 유난히 부동산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부동산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비교적 단순한 믿음을 줬습니다. 좋은 지역의 집을 오래 보유하면 가치가 오른다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의 소유권이 갑자기 희석되진 않는다. 내가 가진 아파트를 누군가 마음대로 둘로 쪼개가지고 새로운 아파트를 상장하지는 않는다. 경영진이 내 집의 핵심 가치를 떼어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도 않는다. 부동산도 당연히 위험합니다.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세금이 바뀔 수도 있고, 금리가 오르면 부담이 커질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가진 자산의 어떤 소유권과 가치는 비교적 명확하다고 느꼈습니다. 반면 한국 주식의 어떤 투자자들은 다른 경험을 이제 누적해 왔죠. 기업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는 오르지 않는 경험, 성장 사업이 분할돼서 별도로 상장되는 경험, 갑작스러운 유산증자로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경험, 또 정책과 세금이 바뀔 때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투자자는 한국 주식을 평생 보유할 자산을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는요, 외국인만 한국 증시를 믿지 못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국민 스스로 한국 주식을 장기 자산으로 믿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증시가 넘어야 될 진짜 상대는 일본의 니케이가 아닐 수 있어요. 서울의 아파트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아시아 2위를 가려면 주식시장이 단기 매매장이 아니라 노후 자산을 쌓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월급을 받으면 일정 금액이 연금과 ETF를 통해 한국 기업으로 흘러가야 되고요. 이 자금이 시장에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유입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나 대형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은 단기적으로 시장 수급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ISA 같은 그 적립식 자금이 한국 기업으로 꾸준히 흘러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외국인이 많은 시장은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상황이 바뀌면 빠르게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이 자신의 노후와 미래를 위해 꾸준히 소유하는 시장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시아 2위 증시가 되려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한국인이 한국 기업의 장기 주주가 돼야 됩니다. 좋은 기업이 새로 상장된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쁜 기업이 계속 시장에 남아 있어도 시장 전체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겠죠. 식당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거리에 식당이 1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맛이 없고 위상 상태가 나쁜 손님이 없는 식당이 절대 문을 닫지 않습니다. 계속 같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새로운 좋은 식당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거리 전체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주식시장도 비슷합니다. 사업 성과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자본이 잠식되고
영업활동보다 자금 조달만 반복되고 주가만 낮은 상태로 오랫동안 살아남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좀비 기업이겠죠. 이런 기업들이 계속 시장에 남아있으면 투자자들은 개별 기업만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전체에 낮은 평가를 적용합니다. 언제 회계 문제가 터질지 모르고 언제 거래가 정지될지 모르고 언제 또 대규모 유상증자가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이 시장 전체의 할인율을 높입니다. 한국 증시가 아시아 2위가 되려면 상장 기업 숫자만 늘려서는 안 됩니다. 좋은 기업은 쉽게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성장하는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됩니다. 반면에 실패한 기업은 신속하게 퇴장해야 되고 또 사기와 또 회계 부정은 강하게 부정되고 처벌돼야 됩니다. 실패한 기업에 묶여있던 인력과 자본이 더 좋은 기업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본시장의 순환입니다. 큰 시장은 단순히 기업이 많은 시장이 아닙니다. 자본이 좋은 기업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강한 이유도 바로 이런 순환이 빠르기 때문이죠. 기업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한 기업이 영원히 자본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 증시도 상장 자체를 성공의 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상장은 시장에 들어오는 출발점이고요. 상장 이후에 기업은 계속 성과와 투명성을 증명해야 됩니다. 아시아 2위 증시는 대형주 몇 개가 커지는 시장이 아니라 좋은 기업이 성장하고 실패한 기업이 퇴장하는 시장이 돼야 됩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과 배터리, 또 방산과 원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가지고 있죠. FTSE 러셀 기준에서도 한국은 선진시장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MSCI에서는 여전히 신흥시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진시장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아니고요. 시장 접근성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쉽고 편리하며 예측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한국에는 경제 규모와 기업 경쟁력에 비해서 아직 불편이 남아있다는 평가가 많아요. 원화를 자유롭게 환전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역외에서 원화를 거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거래 시간과 결제 과정도 어떤 글로벌 투자자의 기준에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영문 공시의 질과 속도도 기업마다 차이가 큽니다. 또 공매도나 각종 시장 규제의 방향이 자주 달라지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것을 관광지에 비유해 보면 한국에 매우 훌륭한 관광지가 많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지로 가는 도로가 복잡합니다. 톨게이트마다 결제 방법이 다릅니다. 표지판은 대부분 한국어로만 써 있습니다. 도로의 규칙도 자주 바뀝니다. 관광지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해외 관광객은 더 편리한 나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본시장도 똑같습니다. 좋은 기업이 있다고 해서 글로벌 자금이 다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쉽게 거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할 때 쉽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업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이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한국은 훌륭한 기업이라는 관광지를 가지고 있지만 금융시장으로 들어오는 도로의 통행료가 아직은 비싼 나라일 수 있답니다. 따라서 한국이 아시아 2위로 가는 과정은 단순히 코스피가 상승하는 과정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일부가 되는 과정입니다. 환전과 거래, 공시와 결제, 또 규제와 제도가 국제 투자자에게 자연스럽고 편리하게 느껴질 때 한국 기업에 붙어있던 적금성 할인도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겪고 있잖아요.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계속하기 쉽지 않죠. 보통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인구가 줄고 또 소비가 둔화되고 기업의 매출 성장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때 기업은 번 돈을 다시 투자합니다. 공장을 짓고 설비를 늘립니다. 신규 인력을 채용합니다. 성장 기회가 많기 때문에 번 돈을 대부분 재투자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모든 기업이 계속 공장을 늘릴 수는 없죠. 또 수익성 없는 그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할 수도 없습니다. 기업 안에 현금은 쌓이는데 매력적인 투자처가 줄어듭니다. 그때 기업은 선택합니다. 배당을 늘릴 것인가,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할 것인가,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할 것인가,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인수할 것인가,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할 것인가. 즉, 저성장은 기업의 자본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압박을 줍니다. 일본 증시가 최근 다시 평가받은 것도 일본 경제 성장률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저성장 속에서 기업들이 자본 효율과 주주 환원, 또 현금을 지나치게 쌓아두는 기업에 대한 시장의 압력이 커졌고, 또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늘어났고요. 또 자본 비용과 주가를 의식하는 경영이 강조됐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저성장은 한국 경제에는 분명 위기입니다. 하지만 한국 자본시장에는 체질 개선의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역설적인 이야기이죠. 한국 경제의 약점이 한국 증시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냉정하게 구분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가 아시아 2위가 된다 그래서 모든 코스피 투자자가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전체 시가총액 순위와 또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은 당연히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체 시가총액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신규 대형 기업이 상장될 수 있습니다. 기존 비상장 기업이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원화가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삼전닉스 같은 일부 대형주만 크게 오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한국의 거대한 비상장 기업이 코스피에 상장됐다고 해보겠습니다. 한국 증시 전체 시가총액은 크게 늘어납니다. 아시아 시장 순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코스피 투자자의 보유 주식이 그만큼 오른 것은 아닌 거죠.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추가된 것 뿐입니다. 환율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 증시의 규모를 비교할 때는 일반적으로 달러 기준 시가총액을 사용하거든요. 원화 가치가 강해지면 한국 주가가 그대로여도 달러가 환산한 시장 규모는 커집니다. 반대로 코스피가 원화 기준으로 상승하더라도 원화 가치가 크게 약해지면 달러 기준 시가총액 순위는 기대만큼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투자자는 아시아 2위라는 국가적 어떤 서사와 또 자신의 또 투자 수익률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이 몇 위가 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기업의 이익이 늘고 있는지, 또 기존 주주의 몫이 실제로 커지고 있는지, 지수 상승이 얼마나 넓게 확산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증시가 아시아 위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좋은 기업이 몇 개 더 생긴다 그래서 자동으로 순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만들어낸 가치는 기존 주주에게 쌓여야 됩니다. 한국 기업에 붙어있는 할인율이 낮아져야 됩니다. 한국인의 장기 자금의 부동산뿐 아니라 기업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성장하는 기업은 더 많은 자금을 받고 또 실패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장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쉽고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도 갖춰져야 됩니다. 저성장을 핑계로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배당과 자사주의 소각, 또 구조조정과 또 인수합병을 통해 자본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결과 한국이 아시아 2위가 되는 것은 기업 몇 개 도전이 아닙니다. 한국 자본시장 전체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도전입니다. 저는 한국 증시가 정말 바뀌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코스피 숫자만 보지 않겠습니다. 삼전닉스 밖으로 상승이 확산되는가, 기업이 번 돈을 주주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국민의 장기 자금이 한국 기업으로 들어오는가, 한국 시장의 통행료가 낮아지고 있는가, 실패한 기업이 제대로 퇴출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국민과 세계의 자본이 한국 시장을 장기적으로 신뢰하게 된다면 아시아 위라는 그 순위는 그 변화대에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 증시가 아시아 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한국 증시가 바뀌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라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